자, 본격적으로 금요일 박정환 스팟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용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윤석열 이 피청구인이 어제 네네. 이제 헌재 나와서 네. 또 막 자기 주장을 펼치고 늘 우리가 봐왔던 맞습니다.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어제도 봤는데 그래도 8차 변론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걸 좀 신용환 교수님이 좀 정리 좀 신용환 교수의 네. 눈으로 본 이 네네. 헌재 재판 과정 총평을 정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평 한번 해주시죠. 크게 한 세 묶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예. 지금 저 윤석열 측 그리고 장차관들, 국무위원들 네. 그리고 군인들. 그러면 또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헌재에서 대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공수처, 네. 국수본, 검경, 공수처에서 하는 내란죄 형사벌적인 처벌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 등등 군인 등등이 국회에 가서 답변한 거 이렇게 또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보면요. 네. 헌재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쇼잉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헌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딱 한 명이잖아요. 네. 파면될 당사자, 파면 대상자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헌재에서 뭐 얘기해서 위증죄라든지 뭐 다른 처벌이 생각보다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쳐다보기도 하고 눈치도 주기도 하고 또 변호인이 뭐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함께 했던 일했던 그런 예정 기타 이런 것들 또 안가에서 같이 술 마시면서 어떤 도원결의처럼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약간은 립서비스 이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더라. 그러니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나와 있는 뉴스에는 이렇고 또 공소장에는 이렇다 하는데 왜 저러는 거야 네. 하는 장면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국회에서는 잘못하면 위증죄로 또 처벌받기도 하고 정치적 공세에 휘말려서 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자기가 불리하거나 그러면 증언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헌재에 가서는 또 얘기를 하죠. 특히 조태용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에서 말한 것과 또 헌재에서 말한 게 또 네. 다르기도 하고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끝판왕으로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을 보여준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의 국회에서는 말하지 않고 헌재에 가서는 좀 더 윤핵에 유리한 쪽에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러나 결론은 모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헌재는 어차피 윤석열 한 명만 해당된다. 그렇죠. 나머지 각자는 다 이 형사벌적인 내란의 처벌에 있어서 주된 쪽에 갈 거냐, 부안해동 단순 그냥 부안해동한 사람으로 갈 거냐,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형량을 줄여보는 쪽에는 다 똑같이 포커싱이 돼 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서 총평은 윤은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자기 형량을 줄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윤은 버렸다.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총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은 버렸다. 네, 뭐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네.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충암파 라인 네, 아니겠습니까? 충암파 라인들만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했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는 모습.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건 내란죄에도 중요하고 헌재에도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암파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저는 다른 사람들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건 역시 각자 도생. 거기서 핵심이 이제 자기들이 물론 부서는 안 했지만 유효한 국무회의가 성립됐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그럼요. 예,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네. 다 일제히 부인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동의한 사람이 없었다고 어제 조태용 씨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무위원들이 마음속으로 반대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또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 마음속으로 반대했지. 만약에 진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누가 늘어졌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 10시에 하기로 했던 게 10시 23분인가로 조금 지연됐잖아요. 그 정도가 아닐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울며 불며 땅을 치며 문을 가로막으면서 어떤 소동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반대를 했다 그러면 10시 23분이 아니라 뭐 11시 23분에도 못 할 수도 있던 거잖아요. 더 지연이 됐을 수도 그렇네요. 있고. 네. 그렇게 막은 사람은 없었다. 결국에는 없었고. 뭐 제가 같이 일해본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 피청구인도 나는 간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시간이 10시 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간다고 내려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울고불고 바짓가랑이를 잡았다면 나는 간다 하기는 쉽지 않죠.
뭐 예를 들어 이 장관을 뭐 어떻게 처리해라든지 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예. 그래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고 그게 내란 특검법인데 예.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국회에선 처리가 돼도 또 거부권 네, 행사하고 거부권 때문에 또 재표결 때문에 또 안 되고 맞습니다. 3분의 2가 계속해서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증언을 저도 이제 쭉 들으면서 윤석열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좀 짐을 좀 덜어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충안파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이 이제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조태용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살아야 되니까 이상민 전 장관처럼 이게 나는 지수도 안 받았고 문건도 안 받았는데 대통령실에 갔더니 그 탁자 위에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였다. 보였다. 이 시력까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소방까지 이 단어 그 정도는 보이고 해서 진짜 그 포인트가 몇 포인트의 문서였을까라는 생각, 시력이 이렇게 좋은가라는 생각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대략 그 포고령 문건하고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그 상가집에 갔다 새벽에 올라갔더니 목이 지금 잠겨서 그 포고령하고 그 다음에 최상목 장관이 그 이제 권한대행이 받았다고 하는 네. 쪽지 그 사이즈를 보면 15포인트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딱 이제 해보셨으니까 네, 알죠. 네, 그 문서 동그라미 작업을 치고 많이 한 또. 거. 예, 그래도 15포인트라 그래도 지금 저 정도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예.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을 막 활용해서 법 기술 부려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는 그런 뭐 몸부림? 예, 이 정도 명태균 볼수 있을 씨가 것 같아요. 그런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아주 그 정치인들 수뇌부 그런 민낯을 까발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 소위 이제 수뇌부들 네. 최고 지도자라고 자칭타칭하는 사람들의 음. 그 민낯 법꾸라지의 민낯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법꾸라지의 민낯을 아주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은 뭐 계속해서 뭐 인원 요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끝까지 나는 이거 경고용이다, 개몽용이다 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거 뭐 일관되게 8번의 변론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점은 굉장히 일관되더라고요. 예. 다른 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거에 흥분하기도 하고 정말 짜증도 나고 보기 싫다. 더 이상 이 중계도 보기 싫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런 거겠죠. 정말 본질적인 건 다 납두고 왜 이 내란을 일으켰고 어째서 그날 군대가 들어가게 됐고 네. 이런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피하면서 지연 말단적인 아주 국지적인 작은 이런 것들에 이제 계속 집착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현란하게 흐트러뜨리는 거죠. 요원 뭐 의원 이런 이제 용어 가지고 흐트러뜨리고 네. 끄집어내라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표현들도 각기 달리하면서 또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지금 나오는 이제 많은 다른 장관들에 대한 부분도 뭐 저 친구가 술을 먹은 것 같다라는 등 네. 아주 뭐 홍정원과 통화할 때 다 본질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술을 먹었을 수도 있겠죠. 뭐 반주를 했을 수도 있겠죠. 네. 본인이 또 그 말을 할 때 이 말도 해요. 네, 나도 네. 반주를 얘기하지만 뭐가 반주입니까? 만취지. 하여튼 그러면서 그 수많은 애드립으로 본질을 네. 흐리는 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헌재에서 요하는 실체적 진실 이 예. 부분은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네. 자신 있는 사람은 본질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설명을 하고 거짓을 하다 보면 길어지죠. 그렇죠. 로마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한 개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7개 이상의 거짓말을 해야지 덮어진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지금 수많은 애드립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머리가 좋습니다. 네. 본인도 본인 머리가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자기가 기억력이 좋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쪽에 한 말을 계속 맞춰가려니까 뒤가 계속 꼬이는 거죠. 아하. 7개 이상을. 7개가 뭡니까? 지금 한 70개 이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홍장원 전 1차장의 이 발언을 그 증언을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윤석열의 얘기가 있었고 네. 어제 뭐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도 뭐 인사청탁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네. 이건 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야당과의 소통하는 이런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홍장원의 이 진술이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문제가 있고 이게 야당과 이른바 짬짬이가 돼서 공작을 펼치는 그런 차원이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국정원장 조태영 씨 저는 가장 비열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장을 할 때 그분이 네. 외교 1차관을 하고 지금 현재 외교 장관으로 그 쪽지를 받았다고 인정을 한 조태열 씨가 외교 2차관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소문난 게 있었어요. 직접적인 별명인지는 모르는데 정말 기름장어라고 누구를 우리가 비유할 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이분이 정말 자기가 책임질 일을 1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관가에서도 지금도 아마 일컬어지고 있을 겁니다. 책임질 얘기는 안 한다. 책임질 네네. 그러면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네. 정작 정말로 자기가 자기 방어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한 일만 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정말 창피하게 원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턱 밑에 있는 차장과 말씨름하듯이 마치 논쟁하듯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리조리 거짓말을 합니까? 누가 봐도 네.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우리 일반인이 봐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자료 벌써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냈니 받았니 말았니 하는 거 통화를 했니 말았니가 다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성일종 의원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항변까지 하는 거는 뭐 본능이라고 치고 차장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차관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네. 일국의 모든 정보 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을 할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태용 원장의 발언 또 홍장원 1차장의 발언 뭐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어디에 또 신빙성을 두고 계십니까? 뭐 저는 두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말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썼니 왼손으로 썼니 쭉 하는데요. 네. 상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말을 했죠. 네. 그런데 뒤집어 한번 보세요. 1년 동안 통화 한 번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면은 있었고 대면 보고는 많이 있었고 갑자기 그 어떤 내란의 밤에 뜬금없이 전화해서 누구를 격려해요? 첫 전화가 그랬는데 술 먹은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뭐 나중에 전화할게. 술 먹어 같으면 딴 사람을 찾아야죠. 원장을 찾든 뭐 다른 기조실장을 찾든 기조실장도 핵심을 내려보낸 것인데 그런데 내가 몇 시 이후에 아주 중요한 미션을 얘기할 테니까 전화 대기해라. 술 먹은 것 같아서 못 믿을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조태용 씨 그렇네요. 마찬가지죠. 예.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내일 얘기하자고 피한 거죠. 본인은 다 알고 있으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책임지기 싫을 때 공직자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연필로 가필한다든지 아니면 아무 답을 안 한다든지. 김건희 씨가 문자 보낸 거 그날 답 안 했죠. 네. 왜 안 어제 했을까요? 했습니다. 예. 익십이에요. 안 봤을 리가 없어요. 그 긴박한 날 계속 폰 들여다보고 누구한테 연락 오고 연락받고 하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 더군다나 김건희인데 익십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억 안 난다고 그랬죠. 어제 답을 했을 때 본인한테 굉장히 위험하다는 반증이죠. 아하. 그래서 답을 안 한 거죠. 보나만 하죠. 그러니까 이 내란의 밤 전날에 왔다는 그 문자에 있어서 그렇죠. 그날 답을 안 하고 다음 네. 날 네. 내란 날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답을 전체적으로 누가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예. 뭐 홍장원 씨가 뭐 쉽게 이 사람들이 지금 몰아붙이는 게 야당 민주당과 짜고 민주당의 정보위원인 박선호 의원 등과 짜고 그랬다라고 해서 뭐 박땡땡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과연 이 홍장원 씨가 여러 정황이 CCTV에 찍혀 있고 동선이 다 있고 한데 거기서 자기 말을 일부 바꾼다고 그래서 본인이 헤어나올 수 있을까? 진짜 잘못했다면. 근데 또 뒤에 가서 14명은 또 일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말의 앞뒤와 시간적 정황 왔다 갔다 한 동선까지를 다 보면 완벽하게 조태영 씨가 거짓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사람이 딱 한마디 내일 얘기합시다.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면요. 모르고 있어요. 아. 지금 차장은 이 생각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나한테 연락을 먼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긴급하게 공관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일 이야기합시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려갔다 왔든지 네. 뭐 통화를 했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얘기합시다잖아요. 그러니 뭐 거짓말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이거 잡으러 가야 된다는데 그걸 내일 얘기하자는 게 그게 말이 설사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보다 예를 들어 국정원이 소위 사회적 잡으러 간다.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최고 양당의 거대 양당의 대표들을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일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도 했어요. 내일 아침 회의에서 정무직 회의에서 충분히 다뤄서 얘기를 하자까지 본인 입으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쿨한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아주 냉철하게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모든 정보를 자기가 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일 얘기해도 아무 이상 없어. 뭐 이런 건가요? 그렇네요. 도무지 이 상황들을 짚어보면 뒤집어 보면 너무 간단해요. 40여 년 동안 이분이 어떻게 승진해서 어떻게 왔을까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제 또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끈 게 바로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예. 어제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서 헌재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헌재가 직권으로 불러서 조성현 직접 단장. 신문한 조성현 단장을 주목한다 했는데 예. 저는 단연코 조태용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문자. 네, 단연코. 문자 영부인과 정보기관 수장인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을 일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안 믿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내가 이거 아내에게도 얘기 안 했는데 아내가 알면 엄청 화낼 거야라는 말을 했다라고 그랬죠. 아, 그 이상민 장관이 뭐 전한 내용이죠? 상황으로 보나 평소 턱 밑에서 본 예. 이분의 그 어떤 성격으로 보나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막걸리 몇 사발 먹고 네. 안주 씹어 가면서 할 때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아, 이거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는데 들키면 이거 큰일 나. 뭐 이거 그 자리에서는. 급박한 예. 소위 이제 비상계엄 버튼을 막 금방 막 누르기 직전에 예. 어떤 긴장도가 뭐 엄청나게 팽팽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황에서 과연 그런 얘기가 있을까? 제가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도 말씀드렸죠. 네. 역시나 진격의 김건희, 불멸의 김건희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뭐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 데스노트를 한번 보세요. 노상원이 쓴 데스노트도 그렇고 여인영 네. 그다음에 이거 홍장원 씨가 받아 적은 거 한번 그 데스노트를 보세요. 딱 한 사람만 대입하면 모든 퍼즐이 다 풀려요. 그 사람을 빼면 퍼즐이 풀리지 않아요. 딱 한 사람. 네. 이번 이 비상기업 내란에 민간인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다. 민간인이. 노상원과 김건희. 예. 아. 민간인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김건희를 대입하면 다 풀리고 대입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풀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건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정말 진정한 사랑꾼이라고 하는 윤석열 내란의 두머리가 아내도 모르게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혼자만 모든 걸 했다. 정말 그거는 지나가던 저 소도 웃을 일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자를 주고받은 그 이제 내란의 밤 네. 전후로 해서 문자를 받고 다시 조태용 원장이 답변하고 이 모습 자체가 김건희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것을 100% 돼 있다는 걸 조태용 씨가 또 자기가 피해가기 위한 말에서 반대로 입증이 됩니다. 자주 있던 일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자주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뭐 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다 이거죠. 네. 자주 있던 일이 아닌데 내란 전날 밤에 왔어요. 내용이 뭐가 왔겠냐고요? 중요한 내용이 오지 않았겠어요? 자주 있었던 일이라면 일상의 신변 잡기, 수다 떨듯이 뭐가 있다 네, 쳐요. 네, 네. 그런데 자주 있지 않다고 조태용 씨가 말을 하잖아요. 본인 입으로. 아마 본인이 방어 실드 치기 위해서 한 말이죠. 본인도 살기 위해서. 그런데 뒤집어 보면 자주 오지 않은 문자가 내란 전날 네. 어떻게 왔겠냐고요.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명태균 씨 수사 보고서에 나온 그 말투와 내용을 보통 알잖아요. 여러 가지 네, 네, 유추해 볼 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쉽게 썼을 거예요. 우습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날 답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다음 날. 예, 그날 상황을 자기도 100% 앞뒤를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툭 보시면
명태균 씨랑 주고받은 카톡 이런 것도 보시면요, 선문답하듯이 툭툭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 하면 어하고 막 알아들어요. 그래서 서로 막 이 티키타카하는 그 내용을 107쪽짜리 수사 보고서를 보시면 막 건너뛰듯이 얘기하는 게 많아요. 굉장히 이 사람들 이해도가 빠른 거예요. 뒤집어서 우리가 김건희 씨를 소위 진보 진영에서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정무 감각이 대단히 빼어난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서 앵간한 사람을 다 잡아뜨릴 정도의 네. 그런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탁 풀어서 던졌을 거예요. 이게 조태용 씨가 야 큰일 났다. 이거 답하다가는 내가 완전 용코로 걸린다. 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할까 뭐 고민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은 다음 날? 상황이 조금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가 빠져나가는 답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네. 영부인과 대통령 배우자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거 중에 예. 최근에 이게 나오잖아요. 불교, 조계종, 자승스님 입적한 거, 소신공양한 거에 대해서 다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CCTV에 보면 어디가 맨 먼저 갔어요? 국정원이 안성 7장사에. 이상하잖아요. 소신공양 불이 나서 입적을 했어요. 입적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현장에는 그럼 당연히 112나 119한테 보통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국정원이 맨 처음에 갔어요. 그때 찌라시에 많이 돌던 얘기가 마지막 통화자가 김땡땡이다 하는 네. 찌라시도 돌았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네. 불교계 가장 그래도 총무원장 하면 가장 뭐 존경받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막강한 권력을 예, 가졌던 예, 분이고 권력자. 이분이 한 번을 한 게 아니라 MB 정권 때도 하고요. 네.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저기 했을 때 국정원이 맨 먼저 출동을 했다. 근데 그날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는 게 찌라시에 있고 네. 김땡땡 그 통화했다는 내용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찌라시에 따르면 어허. 그러면서 다시 밝혀져야 된다. 그게 국정원과 직결된 내용들이에요. 실제 그 찌라시의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불교계 인사한테 들었던 말까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 늘 상시적으로 굉장히 가까이서 국정원장하고 교신을 했구나라는 걸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진실과 함께 맞물려 나오면 네. 훨씬 더 국정원과 깊게 원장과 깊게 김건희가 교신하고 했다는 게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면이 다시 또 새롭게 바뀌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네. 이 문자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네. 이건 아마 조태용 원장도 이 현재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허를 찔리는 그렇죠. 그런 뭐냐면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소장 이런 거에서 대충 받거나 모를 수 있거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본인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수처, 검찰, 국수본 여기서 조사받는 거 이 사람들이 다 주안점이라고. 왜냐하면 헌재 같은 데는 뭐 직권으로 예를 들어서 뭐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통화했거나 하는 내역들은 나오잖아요. 통화 내용까지는 모른다 치더라도 내역은 나오잖아요. 문자 언제 수발신한 보내고 내역 이런 건 나오니까. 받았는지.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긴장하고 집중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다 파악하고 질문을 한다. 요 생각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면할 때 늘 쓰는 말이 그 내용은 기억 안 난다 이런 거죠. 그 네. 팩트는 부인 못 하고요. 아하.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제 비화폰 하는데 네. 우선 비화폰에 대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아주 세게 얘기한 게 있죠. 웬만한 국무위원들과 중요 요인들이 거의 다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말을 했죠. 그러면서 김건희한테 비화폰 지급했느냐라고 김성훈 차장한테 물었을 때 답을 못하죠. 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99.9999가 아니고 100%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화폰에 다들 우리가 잘 모르는 함정이 하나 있는 거죠. 비화폰끼리 얘기할 때 도감청이 안 되고 녹취도 안 되는 거죠. 상대방들 중에 급해 죽겠는데 여기저기 전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소방청장이 비화폰을 가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자기가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우려를 얘기를 했다라는 걸로 했죠. 근데 소방청장이 만약에 비화폰이 아니었다면요. 다 그분은 남아- 얘기를 안 하지만 예, 그렇죠. 압수수색하고 했을 때
다 통화 녹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등등. 그래서 이제 지금 다들 마음 놓고 뭐 비아폰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를 네. 통화 내용이나 문자 이런 것들을 다 마음 속이고 놓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했을 수 답을 있는데. 하는데 이게 특검으로 갔을 때는요 네. 다 까집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내란 특검이 중요한 거고 김건희 특검 지금 범위를 좁혔지만 명태균 특검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야, 비아폰 뭐 서버가 빨리 또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서버는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통신 그다음에 수발신 내역은 다 서버에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걸 검찰이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그거에서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검찰이 왜 그렇게 막습니까? 네.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다급하게 누구를 찾았다. 그다음에 이준동 차장이 누구와 통화했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팩트와 그게 직결된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네.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 뭐 이제 증언이나 뭐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그 얘기 이런 것들을 미뤄보면은 결국에는 김건희를 좀 지키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김건희와 이 조태용 원장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거는 또 수사를 해봐야 되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네. 내란의 이 사태, 내란의 밤에 있어서 김건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는 또 네네. 수사를 해봐야 되네. 제가 그 진격의 김건희, 불멸의 네. 김건희라고 이제 농담 드리는 게 한번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돌려서 보시면요. 물론 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가 그 소위 비상계엄 특단의 조치를 준비한 건 꽤 오래됐잖아요. 네. 알려진 것만 해도 벌써 작년 3월 뭐 이때 신원식 장관한테도 안보실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뭐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 당시에 특단의 조치 네. 뭐 등등등. 그러면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촉발되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전체에 걸쳐서 단 한 가지라도 김건희가 빠져서 얘기가 성립되는 게 있냐고요. 직접적인 촉발에서 네. 명태균 게이트 9월쯤부터 시작이 됐어요. 논란이 나온 게. 그렇네요. 그러면서 10월이 되도록 아무도 말 못하고 고소고발도 못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명태균 뉴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저도 그게 이상해서 찾아보면서 10월 27일 날 명태균 그 여론조사 불법 활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시작도 김건희고요. 지금 보세요. 좀 전에 이제 진행자님이 말씀하시듯이 결국은 내란의 밤 문자 김건희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 현재 뭡니까? 김건희 특검 안 돼서 좁혀서 명태균 특검으로 가고. 특검까지. 자,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에 걸쳐서 단 하나도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빠진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불멸의 김건희, 진격의 김건희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요.